지금부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을 보면 신용카드 등 매입 내역 합계가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각각의 건수와 공급가액을 집계해서 신고를 하고요. 현금 영수증이나 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거는 국세청 홈택스에 거래 내역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밖의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이 하단에 그 명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신용카드 3건에 대해서 아래에 이렇게 거래 명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자,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매입 거래는 세금 계산서와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래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공제를 받건 받지 못하건 다 입력을 하고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이라는 유형으로 입력을 했었는데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카과, 현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자료를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거래처로부터 수집해야 하는 자료는 일단 카드 내역 중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카드 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사업용 신용카드로 다 등록을 하도록 거래처에 이제 권유를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또는 등록을 했다가 그 기간이 신용카드 기간이 지나서 갱신을 했는데 깜빡하고 그 갱신한 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자료를 받아서 수기 입력을 하거나 엑셀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로부터 이렇게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 내역은 나중에 스크래핑을 하면 되고요. 그 홈택스 세무대리 메뉴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누계를 또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계를 조회해서 전체 사용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공제 대상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국세청에서 국세청 판단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총 금액이 1,75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중에 530만 원 정도가 국세청에서는 공제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전표 처리를 할 때에는 이 매입세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일단 현금 영수증이나 사업용 신용카드 등을 다 불러온 다음에 매입세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저는 실무적으로 이런 순서로 이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 아닌 것들을 이제 빼내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먼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뭐 아들 학원비 또는 뭐 미장원에서 머리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빼내고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거.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것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또 빼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도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죠.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건들을 빼내고요. 그리고 일반과세자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 있습니다. 이 발급 금지 업종으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발급 금지 업종은 아래에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목욕, 이발, 미용업소, 그다음에 여객 운송업소. 여객 운송업소는 예를 들면 뭐 KTX, SRT 또는 대한항공, 택시 이런 것들은 여객 운송업이죠.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예를 들면 영화관 같은 데죠. 이런 데는 직원들이 뭐 회식을 하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는 건이다 하더라도 이 영화관이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부가세가 과세되지만 과세되는 진료 영역, 예를 들면 뭐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요. 또 수의사의 그 동물 진료 영역, 그리고 교육 영역 중에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그래서 자동차 운전학원이 업무적으로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발급 금지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이나 임차, 유지 관련. 그래서 보통 그 렌트카 같은 경우 이제 이 임차료인데 무슨 롯데 렌트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거래처를 보고 이게 그 렌트료다라고 하면 어떤 차를 렌트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렌트했다라고 하면 불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유류비 같은 것들도 다 불공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접대비, 그다음 면세사업 관련한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리고 이게 세금 계산서하고 중복해서 카드 매입 전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아놓고 또 나중에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게 이중으로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들이 있는지 주로 뭐 전화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또 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는지 검토해서 여러분이 매입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대한 그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